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딸의 간절한 눈물 앞에서 일본인 어머니는 그저 냉담한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야 하는 건가요? 그 평범한 일본 소녀의 절규가 가슴 깊이 울리는데 이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일본, 그들의 자부심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가정에서 시작된 갈등,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시다 아사미라고 합니다. 세이카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버지 회사 발령으로 인해 뉴질랜드 생활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고향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가장 보고 싶었던 제 소중한 친구 리카의 변화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항상 손을 잡고 다녔던 친구였는데 그녀의 방에 들어섰을 때 화려한 한국 걸그룹과 한글로 가득한 노트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교실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한국어 단어들이 섞인 대화가 오가고 쉬는 시간이면 모두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유행어를 따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리카는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게 되었고 질문을 해도 이건 한국 드라마 봐야 이해할 수 있어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아픈 마음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는 이해심을 보이셨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한국어 절대 안 돼.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했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고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이 과거사를 부당하게 이용해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은 모두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의 격한 반응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리카를 통해 얕게나마 알게 된 한국은 창의적이고 열정 넘치는 나라였는데 엄마의 눈에 비친 한국은 마치 전혀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걸린 일본 전통 사진들을 가리키며 이게 너의 뿌리야.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란다라고 말씀하셨죠. 한창 엄마와 긴장된 대화가 오갈 때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신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상황을 들으신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빠는 3년 전 서울 출장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이 알던 한국은 30년 전 한국이야.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네. 내가 본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과 IT 인프라로 가득했어.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외국인에게 길을 친절히 안내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본의 오모테나시 정신을 그들도 가지고 있더군. 아빠는 오히려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야.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두 나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빠의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서울 출장에 우리 가족도 함께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거죠. 엄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에 내가 절대 안 될 일이야라고 하셨지만 아빠의 진심 어린 설득과 제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결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우리 가족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행 전날, 저는 설레는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엄마의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꺼내 한국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표현들을 외우고 계셨어요. 완강히 반대하던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 줄은 몰랐죠. 물론 겉으로는 많이를 대비하는 거야라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호기심이 슬슬 발동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가 알던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나리타 공항도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그동안의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최첨단 기술로 가득했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어요. 특히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진 건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었죠. 일본에선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맞니? 아사미, 우리 혹시 미국에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우리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어요. 일본의 복잡한 철도 시스템과는 달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편리했습니다. 아빠가 알려주셨지만 도쿄의 지하철은 13개 노선에 100여 개가 넘는 사철이 얽혀 있어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환승거리도 멀어 불편함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도 무료였죠. 지하철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최첨단 AI 통역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무원에게 길을 물을 때 투명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일본어로 질문하자 자동으로 통역이 되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셨지만 정확한 일본어 번역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쉰 후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습니다. 미래적인 곡선의 건축물을 보며 엄마는 말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엄마가 건축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이 한국에 있을 줄은 몰랐어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현지인들로 붐비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메뉴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었고 저희는 말 그대로 손짓 발짓으로 주문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대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짧지만 정중한 일본어로 말을 건네왔다는 점이었죠. 일본에서 오셨나요? 메뉴 추천해 드릴게요.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메뉴를 추천해 주었고 심지어 식당 주인에게 우리의 주문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우리 가족은 당황했지만 식당 주인이 재빨리 우산 3개를 건네주셨어요. 나중에 돌아오실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낯선 외국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산을 빌려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엄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사미,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하구나. 우리가 일본인인 걸 알면서도 엄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이건 관광객에게만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어. 진짜 한국을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은 아빠의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엄마와 저는 둘이서 서울 탐험에 나섰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서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엄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진짜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차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우리는 아빠의 한국인 동료가 추천해준 진짜 현지인들이 찾는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이 식당은 화려한 간판도 없이 낡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셨죠.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한다고? 위생은 괜찮을까? 엄마의 걱정을 뒤로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식당 안은 외관과 달리 깔끔했고 테이블마다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일본인임을 알아차리시곤 손짓을 섞어가며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마치자 테이블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15종류가 넘는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김치부터 나물, 장아찌까지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걸 보고 엄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본 반찬이 두세 가지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반찬을 내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이 많은 걸 다 공짜로 주는 거니 손해나지 않을까? 엄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자리를 정리하시던 손님이 웃으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유창한 일본어로 한국은 원래 이래요. 반찬 리필도 무료고 다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넉넉한 음식 문화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계신 일본인 사업가셨어요. 고기가 나오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식당에서는 고기를 주문하면 손님이 직접 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종업원이 수시로 와서 고기를 구워주고 가위로 잘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엄마는 이런 친절한 서비스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구나. 이런 서비스는 일본에서도 특급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받을 수 있을 텐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깃집 사장님이 갑자기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처음엔 계산서인가 싶었는데 사장님은 웃으면서 페브리즈 스프레이를 꺼내셨어요. 옷에 고기 냄새 배었을 텐데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우리 옷에 향기로운 페브리즈를 뿌려주셨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이 세심한 배려가 엄마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우릴 배웅해 주셨고 다음에 또 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거리를 걸으며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말 친절하네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목소리에서 감동이 느껴졌죠. 우리는 식후 산책을 위해 근처 주택가 언덕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오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본 교복 차림의 중학생들이 망설임 없이 달려와 도와드리는 거였죠.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마치 당연한 일을 하듯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할머니의 짐을 나눠들고 함께 언덕을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학생들은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엄마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으신 듯 했어요.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돕는 모습은 보기 드물구나. 대부분 주저하거나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이곤 하는데 엄마의 말씀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움이 필요해 보여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학생들의 행동은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경직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펴보셨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따뜻하구나. 페브리즈까지 준비해 손님을 배려하다니. 정말 놀랍네.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삼겹살집의 사장님이 뿌려주신 페브리즈는 단순히 옷의 고기 냄새만 없애준 게 아닌 엄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까지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아빠는 비즈니스 미팅으로 바쁘셔서 엄마와 저는 둘이서 서울 구경을 계속했어요. 엄마의 표정에서 이제는 경계심보다 호기심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엄마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관광지를 검색하고 계셨죠. 어제의 경험이 엄마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아사미, 오늘은 한국인들의 일상을 더 느껴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 관광지 말고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 엄마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절대 안 되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다니요. 우리는 현지 지도 앱을 통해 서울의 전통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시장은 활기찼어요.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파는 상인들, 흥정하는 손님들로 북적였죠. 일본의 시장은 정돈되고 조용한 편인데 여기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곧 시장의 분위기에 빠져드셨어요. 떡볶이 가게 앞에서 한 할머니 상인이 엄마에게 웃으며 시식을 권하셨습니다. 엄마는 잠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맛을 보셨고 그 매콤한 맛에 눈을 크게 뜨셨어요. 생각보다 맛있네. 매콤하지만 달콤한 맛도 있어. 이건 뭐라고 부르는 거니? 엄마가 떡볶이라는 단어를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발음을 교정해 주시며 웃으셨고 심지어 서비스로 어묵 한 개를 더 주셨어요. 엄마는 이런 작은 친절에도 감동하셨죠. 시장을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 주택가 골목길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두 젊은이가 뛰어나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짐수레를 밀어주며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자 젊은이들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엄마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어. 다들 바쁘다며 서로 외면하는데 여기는 아직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저녁이 되어 아빠가 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셨을 때 엄마는 오늘 본 광경들을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빠는 미소 지으며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셨어요. 오늘 하루 더 보내고 나니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일본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과 따뜻함이 있는 곳이네요. 엄마의 말에 아빠는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더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 동료분이 추천해준 찜질방이 근처에 있어. 찜질방이라니. 일본의 온천과 비슷한 곳일까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찬 마음으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일본의 온천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간 황토방에서는 가족 단위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심지어 잠을 자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일본의 온천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면 한국의 찜질방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 같았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황토방의 따뜻한 기운에 점점 몸을 맡기셨습니다. 엄마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쉬는 모습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었지만 찜질방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본 같았으면 이런 시간에 여성들이 목욕탕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한국의 찜질방은 전혀 달랐어요. 심야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아사미, 이곳은 정말 신기하구나.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있다니. 일본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의 말씀에서 이제는 경계심이 아닌 진심 어린 감탄이 느껴졌어요. 찜질방을 나오면서 엄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가볼까?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엄마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학생들, 그리고 찜질방의 독특한 문화는 엄마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고, 엄마의 오랜 편견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한국을 더 이상 적대적인 나라가 아닌 발견하고 싶은 새로운 문화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3박 4일의 짧은 서울 여행이었지만 그 시간은 엄마에게 평생의 편견을 바꿀 만큼 강렬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아사미,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더 머물고 싶었어. 엄마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여행을 극구 반대하던 엄마가 더 머물고 싶었다니. 3일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TV와 뉴스에서만 본 한국이 아닌 실제 한국은 정말 다르더구나. 엄마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말씀하셨어요. 작은 친절들이 모여 엄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엄마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조금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낯선 냄새에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죠. 그곳에서 엄마는 요리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끓이고 계셨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된장찌개야. 어제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았어.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한국 요리를 만들고 있다니. 저는 깜짝 놀라 엄마 옆으로 다가갔어요. 냄비 속에는 두부와 버섯, 감자가 들어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국자를 휘저으셨죠. 맛있게 되었을까?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자꾸 생각나서. 첫 시도치고는 정말 훌륭했어요. 물론 본격적인 한국의 된장찌개와는 조금 달랐지만 엄마의 정성이 담긴 특별한 맛이 났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빠도 엄마의 된장찌개에 감탄하셨어요. 여보, 이건 정말 놀라운데. 한국 음식점에서 먹는 맛이네. 엄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엔 김치찌개에 도전해 볼 거야. 그리고 비빔밥도 만들어 보고 싶어. 그날 이후 엄마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다가가 보니 한국어 학습 앱이었어요. 기초 한국어 인사말을 따라 하시는 엄마의 모습은 정말 신기했죠. 안녕하세요. 맞게 발음했니? 한국에 다시 가면 현지인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서 공부 중이야. 한국에 다시 간다고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자 엄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응. 아빠와 이야기했는데 가을쯤에 부산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 이번엔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들도 경험해보고 싶어. 엄마는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는 드라마를 옆에서 흘끔거리다가 나중에는 직접 드라마를 찾아보시게 됐죠. 미스터 션샤인을 함께 보며 엄마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해. 우리 일본도 잘못한 부분이 많았어. 하지만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엄마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평생의 편견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엄마가 우리 동네 일본인 주부들을 위한 모임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강연을 하셨다는 점이죠. 엄마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 편리한 대중교통, 독특한 찜질방 문화 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단순히 일본 문화를 모방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과 매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 한 번쯤 방문해 볼 가치가 있어요. 강연 후 여러 이웃들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엄마의 된장찌개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한국 전문가로 불리게 됐어요. 이제 우리 집 식탁에는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올라옵니다. 엄마는 한국 요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계시고 벌써 김치도 직접 담그셨어요. 엄마의 김치는 아직 정통 한국 맛은 아니지만 엄마만의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와 편견이 쌓여 큰 벽이 되었지만 그 벽을 허무는 건 결국 직접 경험하고 마주하는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엄마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계세요. 아사미, 언젠가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을 위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단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따뜻한 인간미를 경험하면서 저는 일본이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친절과 세심한 배려가 가장 큰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오랜 편견을 가진 세대들이 아직 많고 양국 정부의 관계도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의 여행이 엄마의 50년 편견을 바꿔놓을 수 있었듯이 작은 만남과 경험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일본 가정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힐링 감동이었습니다.